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분야는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사회의 변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책, 마케팅, 문화예술 창작 등을 비롯한 여러 영역 전공자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설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트렌드 전문가들의 견해를 먼저 공부하고 더 알기 쉽게 가공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 문화예술 콘텐츠, 스토리텔링 분야의 기획자, 개발자, 창작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거나 실무적 차원의 적용 방법론을 안내하거나 감히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예측한 성과물 중에서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을 토대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2023년도 트렌드의 변화 추세를 소개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트렌드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 가치를 트렌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변화, 동조, 소비 가치, 기간 등의 네 가지예요. 먼저 변화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현상이 유지되면 트렌드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변화의 동조, 즉 뜻이나 보조를 맞추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동조하느냐? 바로 소비자들이에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트렌드는 재화 혹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 트렌드의 속성과 범위가 결정되거든요. 각각의 트렌드는 변화, 동조, 소비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속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사실 앞선 요소들의 결과라고 하겠어요. 가장 넓은 범위로 트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동조의 범위와 유지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세분됩니다. 가장 짧은 마이크로 트렌드부터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그리고 가장 긴 문화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트렌드는 수시로 발생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소비자가 동조하는 작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이라고 설명되기도 해요. 그런데 작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 기업 컨설팅 전문가 마크 펜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거대한 힘이 아니라 구성원 수가 적거나 인습적 시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이크로 트렌드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즉, 마이크로 트렌드가 변화의 출발점인 것이죠. 이보다 동조의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면 패드라고 합니다. 이를 for a day, 즉 하루 동안의 약자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 짧으면 한 시즌, 길어도 1년 정도만 유지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흔히 유행을 트렌드라고 번역하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유행은 패드로 번역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드는 무엇인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1년부터 5년 정도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소비자가 동조하는 일종의 사회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를 흔히 말하는 넓은 범주의 트렌드와 구별하기 위해 좁은 의미의 트렌드 혹은 학술적 의미의 트렌드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이번 강의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트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렌드 중에서 일부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조하면서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가 트렌드의 흐름과 부합하는가 여부라고 주장하면서 메가 트렌드야말로 트렌드의 트렌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메가 트렌드 중에서 또 일부가 30년 이상,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더는 트렌드라고 할 수 없고 문화로 보아야 합니다. 변화가 사회 속에 고착되어 하나의 완연한 현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트렌드는 사회가 변화하는 추세를 뜻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분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 되면 내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콘텐츠들이 발표되고 여러 매체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트렌드 분석을 예측이 아니라 예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년도 트렌드 전망을 마치 신의 말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트렌드 분석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믿음의 결과라면 트렌드는 과학적 추론의 결과입니다. 특히 수학과 해석학의 주요 개념이자 SF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외사법이라는 방법론에 더 가깝습니다. 외사법은 주어진 데이터의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의 변화 양상을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용어는 다소 낯설지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야구 해설에서 투수 손을 떠난 야구공의 궤적을 설명하는 일이에요. 이 사진처럼 공이 날아오는 추세를 표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전문 분야의 사례로는 위성 발사체의 비행 궤도를 추정하는 작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외사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감당할 수 없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예상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 돌발 사태의 대표적인 사례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는 트렌드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트렌드 예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2018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2019년 요즘 옛날 뉴트로 등의 키워드가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트렌드 코리아 2020, 2021, 2022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분석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시한 키워드들도 적절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전염병 창궐 사태가 발발하면서 모든 전망이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예측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래는 언제나 유동적, 즉 항상 변화하기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대사처럼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도 이와 같아요.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어김없이 올해 2023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십 종에 이르는 이 자료들에는 비슷한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오류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검토했던 자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두 권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트렌드 코리아의 최신판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트렌드의 흐름과 변화 추세, 그리고 2023년의 경향을 살펴볼게요. 다른 하나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Z세대 트렌드 2023입니다. 여기에서는 청년 세대로 범위를 한정해서 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은 트렌드 이슈와 마케팅 코드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먼저 추세 분석입니다. 이는 트렌드 예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트렌드는 변화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현상 그 자체보다도 어떤 맥락에서 변화가 유발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분석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트렌드를 예측하는 여러 책들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읽고 정리하면 좋습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대상으로 그런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내년 트렌드를 10개의 키워드로 제시하는데 몇 년 동안의 키워드를 모아서 한꺼번에 살펴보면 변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토대로 최근 5년 동안의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셉을 연출하라, 뉴트로, 감정대리인, 카멜레존, 나나랜드, 세포마켓, 데이터 인텔리전스, 필환경시대, 밀레니얼 가족, 매너 소비자. 이 중에서 단연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복고, 레트로에 새로움을 더하는 뉴트로입니다. 컨셉을 연출하라,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도 관심을 모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분석 기술이 결합하고 안면 인식과 음성 인식 등의 식별 기능이 통합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2018년 제기된 언택트 기술과 연관되지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집니다. 한편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예측이 어긋나 버려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모든 트렌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팬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었지만 이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스트리밍 라이프만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성장한 OTT 서비스와 연계되어 명맥을 이어갔어요. 시니어 세대의 부상을 뜻하는 58세대도 어느 정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지는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V노믹스, 즉 바이러스와 연관되는 경제를 제시했어요.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다소 막연한 개념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으니 전망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기준의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뜻인 거침없이 피보팅, 오늘 하루 운동, 당근마켓처럼 중고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N차 신상, 고객의 경험, 즉 CX 관리를 중시하는 CX 유니버스, 정체성 찾기 현상을 반영한 레이블링 게임, 언택트 사회에서 더 필요한 휴먼 터치 등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오늘 하루 운동 등이 주목받았지만 이전만큼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이어 발행된 트렌드 코리아 2022도 감염병 상황이 채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레러티브 자본. 이 중에서도 개인화 경향의 심화를 지적한 나노사회가 가장 핵심적인데 이것은 올해 2023년의 추세와도 연관됩니다. 그 외에도 세대와 관계없이 월급 이외의 돈을 만드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인 머니러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바른생활 루틴이 1990년대 청년기를 보낸 X세대가 여전히 소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Z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엑스틴 이스백 등의 키워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트렌드 코리아 2023으로 이어집니다.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로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키워드들이 아주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언급되던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2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우선 전체적인 경향을 세 묶음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실종, 체리 슈머, 뉴 디맨드 전략 등은 다양성 강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추세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화 경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해체되어 핵가족이라고 지칭되던 4인 가족 체제가 형성되었지요. 2000년대부터는 이것도 분화되어 1인 가구가 출현했고 혼밥, 혼자 코인 노래방 즉 혼코노 현상이 일반화되었으며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내세우며 조직보다 개인의 생활에 집중하는 추세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추세는 한국 사회의 메가 트렌드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작년 공동체적 유대가 약해지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으로 해체되는 나노 사회에 이르렀고 이것이 올해는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세대 혹은 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카테고리에 디깅 모멘텀, 인덱스 관계, 알파 세대가 온다, 네버랜드 신드롬 등의 키워드를 포함할 수 있겠어요. 이 역시 2020년의 58세대, 2021년의 자본주의 퀴즈, 2022년의 엑스틴 이스백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에는 넓은 범주에서 세대론으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해졌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메가 트렌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트렌드라고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강조된 일상 회복을 위한 기술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공간력, 오피스 빅뱅, 선제적 대응 기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됩니다. 아직 오래 유지된 트렌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자, 또 다른 텍스트의 변화 추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내일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20대 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매년 트렌드 예측 책자가 있는데 다른 성과들과는 다르게 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제목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2017년과 18년에는 20대 트렌드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MG,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를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Z세대 트렌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의 MG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빼고 Z세대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20대에서 MG세대로 다시 Z세대로 대상이 변한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청년을 단일 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파악하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청년 중 일부, 즉 MG 혹은 Z세대로 명명되는 일부가 소비 활동을 선도하는 집단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023년 대한민국 트렌드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